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교재의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 우선 6문제가 출제가 되는 15%죠? 출제가 되는 단원입니다. 자, 우선은 이 부동산의 이 가치를 추계를 하는 작업이 부동산의 평가인데, 이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교재 보시면은 이 평가의 주체, 이 감정평가의 주체죠. 이 평가의 이 주체에 따라서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공적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를 공적평가죠.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공적평가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이 개인이 감정평가의 주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 공인평가. 공인평가. 자,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한번 시험 쳐셔도 되죠. 예? 예. 옛날에 물리학과 다니신 분이 38살 때쯤 중개사, 자기가 이제 뭐 거래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요거 뭔가 싶어 물리학 공부하신 선생님이신데 학교 때려치우시고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 97년도에. 예? 그러니까 합격을 할 때 재밌잖아요. 재밌대요. 자기 물리학보다 더 재밌대요. 중개사. 재밌기는 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까지 쳐서 이제 그때 39쯤에 시험 합격해서 여성분인데 그래서 수석 합격했어요. 감정평가사죠. 지금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이것도 하니까 뭐 경매, 공매, 뭐 국가 뭐 평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21년쯤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번 건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 많이 버셨습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도 공인중개사 되셔서 또 많이 버세요. 자, 그래서 공적 평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자, 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자,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없으면은 임의적 평가. 자, 여러분 법원의 경매 물건 있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물건이 있고, 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감정평가 의뢰인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평가를 필수적 평가입니다. 임의적 평가는 여러분 자신이 뭐 은행에 담보대출 받고 싶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 은행에 담보대출 받고자 할 때 담보 물건을 평가하는 것은 임의적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 거기 보면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죠. 거기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대상 물건의 상태, 또 점유가 불법 점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환경, 그리고 제한 물건의 부착, 또 구조가 어떠한가, 이 현재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황평가라고 해요. 현황평가. 자, 이 현황평가에서 우선 또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거기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자, 여러분, 이 교재 우리 보면요. 이 규칙이 우리가 기본서 교재에 나오는데 규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6조.
제6조가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이 현황 기준 원칙인데, 자, 6조에 1항과 2항이 있거든요. 자, 1항을 보면은, 요 1항을 우리는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항이 나와 있죠?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공법상 밑줄.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보면요, 공사법상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함정에 걸리지 않다면 공사법상 들어가는 게 없어요. 공법상이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용 상황인데, 문제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을 뭐한다? 제외한다는 것. 자, 그리고 2항도 있는데, 2항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교재를 찾아보면요, 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요, 감정평가업자는 요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우리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와 다르게 가치 형성 요인을 가정한다든지 특수한 조건 붙입니다. 자, 이거는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항이 좀 중요하죠. 1항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과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상의 분쟁이 또 많이 나타나는데, 민사사건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여기 과거로 가죠. 과거. 자, 이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경우인데, 이런 평가를 과거로 가니까 소급이라고 해요. 소급 평가. 자, 여러분 투자를 여러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죠. 이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죠. 이런 평가를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라고.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자, 그럼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에 또 불확실하다. 미래에 불확실하다.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이걸 고려해서 행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이때 이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런 바다를 우리가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건은 우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토지를 평가한다. 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개발 제한 해제는 어떻게 돼요? 실현이 가능하죠. 예?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제하죠. 합법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을 풀린다고 보고 그 토지를 평가하면 가격이 높게 평가되겠죠. 자, 이런 것은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또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 토지에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60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는 하게 해야 되는데 철거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뭐를 전제로? 우리 재개발 때 이게 가끔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건물에 뭐를 전제로 한다? 철거를 전제로 해서. 그럼 철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낮은 상태로 평가하면 가격이 건물이 있을 때보다 비싸게 평가되겠죠. 예, 그거예요. 낮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토지를 낮은 상태로 평가한다는 거죠. 자,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일본에서 있는 복합 부동산,
경우에 적용하죠. 자, 우리 부동산 개념을 배우셨는데 일본에서는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을 우선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결합된 상태인데, 자, 무슨 평가냐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독립평가와 부분평가가 나와 있어요. 자, 이때 독립평가는 평가 대상 토지, 지금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복합 부동산인 경우인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없다.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해서 토지를 무슨 상태로 평가한다? 나지 상태로 평가한다. 토지를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죠. 그럼 아까 방금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뭐에 속하는 거죠? 독립평가는 조건부 평가. 조건부 우리 평가에 속한 개념인데, 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는 뭐다? 건물이 없으니까 건부 감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건부 감가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낮이기 때문에 토지의 최선의 이용, 뭐를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토지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부분 평가는 평가 대상 토지상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평가하니까, 건물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때는 뭘로 평가한다? 건부지로 평가하는 거지. 건부지. 건부지니까 건물로 인해서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뭐를 고려한다? 건부 감가를 고려하는데,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무슨 평가? 현재 이용 상태 그대로 평가는 현황 평가에 속하는 개념이다. 자, 일본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 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다. 개별 물건.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는데, 자, 네 가지 조문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조문을 보면은 우선은 거기 보시면은 1항이 나오죠. 1항.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뭐한다? 개별로 우리는 하여야 한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바로 뭐를 원칙으로 했다?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의 1항은. 하여야 한다는,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자, 그런데 하여야 한다가 있고요. 2항, 3항, 4항은요, 요거는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는, 요 등 있죠? 요 등이 요 세 가지에 속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둘 이상입니다. 예, 토지 건물, 이렇게 토지 건물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 묶은 상태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요 토지 건물 요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뗄래야 뗄 수 없다. 예? 불가분의 관계. 여러분 토지는 어떻게 돼요? 상업용이면 건물도 상업용인데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뭐 할 수 있다?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 법 조문이 있죠. 그 조문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법 조문 그대로. 자, 사망은 요 두 개는요. 또 3년 전에 출제했거든요. 또 19회 시험도 나오고. 자, 이번은 또 하나가 나오죠.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우리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뭐 한다?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 그럼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는 구분평가할 수 있고, 여러분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1필의 토지가 있죠. 여기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도로에 전면, 후면이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전면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면요. 가치가 상업용이 비싸요.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가 되고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치가 다르죠. 상업용이 훨씬 비싸니까 이때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뭐 구분하여 상업용, 주거용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항은 뭐죠? 부분평가가 또 나오죠. 부분평가. 자, 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또 일체로 뭐 이용되고 있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세금을 국가가 부과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합니다. 자, 1필의 토지에 있어서 자,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우리가 계획시설에 저촉이 돼서 뭐를 한다? 수용이 된다. 수용. 자, 수용 시에 뭐를 한다? 보상 평가를 할 텐데, 이 보상 평가를 할 때는 이 전체를 요 기준에서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데 이것을 무슨 평가라고 한다? 부분 평가라고 한다. 부분 평가. 자, 그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좀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에 또 가치 가격인데 여러분이 토지는 뭐를 가지고 있죠? 영속성의 특성이, 건물은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요? 오랜 기간 지속이 되죠. 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동산 학자들은 가격보다는 무슨 개념? 가치 개념을 중시해요. 부동산 학자들은 가격보다는 가치 개념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우리가 화폐, 가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폐를 매개체로서 1제곱미터당 얼마 가격으로 나타낸 거죠. 자, 가치는 이 효용에 중점을 둬요. 가치는 효용이 뭐예요? 효용은 상품을 여러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에요. 만족. 그 만족은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다. 그래서 뭐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요. 그래서 가치는 효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또 무슨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가치는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 예, 차이가 있어요. 뭐 이건 상식이지, 뭐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우선은 가격은 1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그럼 시장에 누구에게나 1제곱미터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다? 이거는 객관적이면서 1제곱미터당 얼마?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을 말해요. 자,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운 것을 우선 복습 간단 한번 해볼까요?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뭐 한다?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같은 방향, 화살표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해요. 자, 화폐 가치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은 뭐는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화폐의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는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기는 일반 상품과는 단기에는요, 공급이 고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이 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죠? 괴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초가 공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괴리되고 있는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공급 초과가 더 많았다. 그러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또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이 조정을 통해서 뭐에? 가치에 이렇게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값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요 지문이 19회 시험에는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19회 시험에. 가치 가격에 관련해서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 그 표해봤더니 개념이 또 시험에 또 개념 잘 나오죠. 개념은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중요시되는 건 뭐다? 가격이고 감정평가사가 중요시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 가치예요. 자,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우리는 매수자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뭐다?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은 우리는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 1년 전에 거래 이루어졌던 일주일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하여튼 과거입니다. 과거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치는 과거의 값. 그리고 가치는 어빙 피셔의 개념이죠. 어빙 피셔라는 학자는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 장래의 편익 또는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뭐라고 한다? 가치죠. 자, 여러분 장래의 편익, 이익에는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해. 그럼 금전적인 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금전적인 거 눈에 보이죠? 뭐 전매, 차익, 임대료 수입, 돈 얼마 들어오잖아요. 눈에 보여 그거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 무형적인 것은 바로 비금전적인 거야. 이것은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더 큰 것 같아. 땅덩어리가 좁은 국가는요, 부동산 소유로 인한 만족감이 커요. 자, 그래서 무슨 값?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 값인데, 자, 이러면 25회 시험에는요, 이것을 과거를 현재를 미래로 출제해서 말을 바꿔서 25회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뭐 19회 시험에 냈고요. 25회 나왔으니까 원래 30회 시험이니까 원래 출제할 수도 있죠. 그래서 128 남았는데 그때 시험 칠 때 보면은 혹시 나올 수도 있겠지. 128 남았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의 시장 가치가 4억인데 4억 원인데 금 매물로 3억에 매각이 되었다면 매각 시점에 아파트 시장 가치 4억이 급격히 하락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어요.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자, 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일정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자, 33평 아파트 4억 주고 매입을 했다. 4억 단 한 개. 그렇지만 이 가치는 이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즉 평가의 목적이죠.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평가한 과세가치,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상정을 목적으로 평가한 보험가치, 시장가치, 담보가치,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담보부동산의 물건, 평가, 담보가치, 가치는 동일한 부동산이지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가치의 유형이 나오죠. 자, 우선 보험 가치는 보험회사죠.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치가 보험 가치예요. 과세 가치는 중앙정부는 소득세, 지방정부는 뭐다? 우리는 재산세 등 이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인데,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정된 가치가 바로 과세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이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 23회는 있다로 한번 출제했어요.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공익가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익가치는 뭐냐 하면요, 어떤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이 사적 목적의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산림자원 같은 거 보존 또는 보존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가치를 공익가치란 말을 써요. 공익가치. 자, 그리고 투자가치는 투자론에서 배웠죠. 투자 대상 부동산이 특정 의사결정자, 투자자에게 주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주관적 가치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겠죠. 시험에는요, 객관적으로 출제를 또 많이 하는 내용이죠. 자, 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보면요. 자, 토지의 특성 중 뭐가 나오죠? 영속성이 있어요. 자, 영속성에 의해서 이 교환의 대가. 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우리는 아까 뭐라고? 가격인데, 그 가격은 좁은 의미의 가격이다. 그럼 영속적인 기간이 분할을 하죠. 뭐 1년 임대차 계획을 맺을 수 있죠. 이 사용 수익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용익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의 대가인 뭘로 표시된다? 임대료. 임대료는 임료라고 해요. 임대료. 예? 자, 과거에는 임료라고 한 걸 요즘 임대료 이렇게 하죠.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죠. 소유 이익에 대한 우리가 대가가 가격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격을 원본으로서의 가격이라면 이 원본에 대해서 임대료는 임대차 계획에서 나타나는 과실.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 가격과 임대료 사이에는.
이때 요 두 가지를 대해서 우리는 광의, 넓은 의미라고 해요.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 협의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를 대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자, 또 영속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의 현상이다. 여러분,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거죠?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또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자, 토지는 또 위치가 고정이 됐어요. 자,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 자, 권리나 이익을 줄여서 또 뭐라고 하죠? 권익. 권리나 이익의 가격으로 표시해줘. 자,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전세권, 임차권, 보증금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보증금 얼마, 전세권 얼마 형성될 수 있어요. 또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또 영향을 받죠. 지역적인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부동산은 개별성의 또 특성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사정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각각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또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전무 없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은 임대 능력, 담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 자,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3년 전에 비해서 최근 3년 동안에 2배 정도 올랐어요. 서울특별시. 지금 2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 3배 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20억이 되면은, 10억짜리가 20억이거든요. 자, 음마파트가 12억 하다가 20억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2배 이상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얼마 떨어진 줄 아세요? 1억 떨어져. 많이 떨어져 봐야. 오른 거는요, 얘기 안 해. 떨어진 거는 1억 떨어졌다고, 떨어졌다.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제 2분기 6월달 지나면은 또 어떻게 돼요? 9월달부터 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할 예정이라 발표 나오죠. 이게 뭐냐? 문제, 수요를 억제한다고 그게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지. 수요가 억제된다? 그 중상층만 죽이는 거야. 여러분, 아파트 분양 못 받아요. 대출 규제를 하면 여러분한테 못 받는 거지. 돈 있는 사람 신경 안 써. 그래서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2003년대도 공급 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늘려, 서울에. 건물 고층화 시켜야지, 외국처럼.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그 땅덩이 넓어도 고층화된 건물을 계속 짓잖아. 왜? 도시가 더워서 비싸니까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동산이 여기 상당히 이게 좀 정책이 어려운 거예요. 떨어져도 욕하고 오르도 욕하고. 자,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고요. 시장 가치 개념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몇 조? 2조.
제1호. 자, 27회 시험, 28회 시험에 무슨 개념? 시장 가치의 개념이 출제했었죠. 27, 8회 시험에 개념을 보면, 자, 통상적 밑줄. 합리적 시장이 아니에요. 통상적.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등을 요걸 간단히 대상 물건이라고 해요.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한 달 내놓는다 그게 아니에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강요한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자, 밑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 밑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시장 가치인데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 뭐가 나오죠? 제5조가 나오는데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자, 그럼 제5조에는 두 가지가 있죠. 1항, 2항 보면 어떻게 돼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요거 21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시장 가치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 요것을 뭘로 출제해요? 적정 가격. 여러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뭐다?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이 아닙니다. 적정 가격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 자, 2항 28회 시험에 출제했죠. 2년 전에. 2항은 자,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요 2항은 2년 전 28회 시험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좀 확인 또 해 두셔야겠죠.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자, 여러분, 가치의 형성 요인 개념. 이 개념은 24회와 그리고 작년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개념 24회, 29회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가치의 형성 요인이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 지문을 2번 출제했다. 그럼 일반 요인은 뭐죠? 일반 경제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요즘에 가구 분리 등의 상태, 교육, 복지 이런 게 있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우리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세금, 고용, 임금, 산업 구조, 기술 혁신 이런 거죠. 행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도, 규제, 계획 이런 거죠. 자, 그럼 일반적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되면서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또 지역 요인이 나타나고 또 그 지역 내 개별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요인이 있거든요. 이것을 뭐죠? 개별 요인. 이렇게 가치의 3대 요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뭐에 영향을 주죠? 부동산 가치에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다시 뭐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또 주는 거예요. 자,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우리는 그 세 가지가 경제적 요인입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우선 뭐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에서 뭐가 결정되죠?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 측면의 요인 두 가지가 있죠. 유용성. 자, 이런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뭐라고 한다? 유용성, 효용인데, 유용성을 측정할 때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인 쾌적성. 이 쾌적 가치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도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죠. 자,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인 바로 수익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 과정의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타당성 있는가 또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죠. 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지만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바로 유효 수요다. 자,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적 희소성이죠. 자,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의해서 희소성이 나타나죠.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대적 이 희소성은 또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죠. 또 알프레드 링이라는 또 학자는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법적 측면의 요인으로서 뭐를 포함시킨다? 이 전성을 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 없어. 그럼 이전은 권리가 이전되는 거예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이전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걸 의미한다. 일부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이전된다는 걸 의미한다. 자, 네 가지 요인이죠. 또 가치는 형성 요인에 또 영향을 주고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또 영향을 줍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뭐가 나오죠?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해요. 그럼 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이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은 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이 법칙성을 뽑아요. 추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려는 원리인데 이제 배우시게 될 13가지 원칙은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 13가지 원칙인데 올해 시험에는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 가치 관련해서 요거 그리고 시장 가치 묶어서 이쪽에서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가치 여러 가지 원칙에서 출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출제가 예상이 돼요. 자, 26회, 28회는 부동산 가치의 원칙에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